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좀 중국 당국에서 긴축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단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네, 지난주에 단기금리가 거의 한 7%까지 콜금리가 폭등하는 바람에 이제 주가가 세게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이 금년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시장입니다. 항생지수가 가장 많이 지금 올랐고요. 가장 핫하고, 그리고 대만이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천입니다. 그래서 중화권이 지금 다 센데, 상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주춤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여간 강세를 보이다가 툭 떨어지는 그림이 확연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불안감도 있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단기금리 급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물짜리 콜금리가 이게 그 7%대를 이제 휙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기존의 박스권을 뚫고 넘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냐 보면 1일물짜리 같은 경우가 2012년에 그 수준, 그 이후에 최고를 갖고, 그 시보레이터 같은 경우 지금 샹하이 우리 리버처럼 샹하이에 있는 은행 간 이제 금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최근 한 7, 8년 사이에 단기적으로 가장 올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나 또 이제 증시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이 바로 7일물짜리인데 네. 이게 이제 휙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5가지가 중국 당국의 긴축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이것 때문에 당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일을 열심히 하려고 네. 먼저 일을 하다가 사고를 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그러면 그 춘절에 그 구정에 중국은 이게 엄청난 인구 이동이 있고 또 세뱃돈, 선물, 돈이 엄청나게 풀려야 되는데, 이번에 중국은 이제 코로나 2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외국에 갔다 오는 것하고 똑같이 고향에 가면은 2주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지내고 나서 다시 이제 국경이나 상해로 돌아오면 또 2주 격리를 해야 돼요. 가지 말란 얘기고. 그래서 이제 4주를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고향을 안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2조 5천억 위안 정도 이 돈들이 구정에 풀리는데, 이 돈이 그만큼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돈을 조금 집어넣자. 네. 이게 이제 그 중앙은행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하루에 한 1,000억 위안 정도씩, 한 1조 7천억 정도씩 계속 이제 자금을 회수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콜금리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줬고, 네. 또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다가 코로나19 확산을 두려워해서 이 대대적으로 자금을 계속적으로 푸는 형국이라서 중국도 그렇게 가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자금 방출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회수를 해버리니까 네. 금융기관들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1월달 말이 되면 세금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결제 자금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금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푸는 것이 맞는데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땡겨버리니까 그게 이제 샥을 크게 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우들은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를 많이 땡겨놨던 쪽은 긴축을 들어가게 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빚을 먼저 갚아버리는 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수요가 같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불확실성이고, 또 이제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단기 금리가 움직이니까 이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증시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언제 이게 주식시장이 좋냐 하면, 우리가 아마
그 주린이 백문백답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찬바람 불 때가 중국은 주가가 좋아요. 네. 그래서 2, 3, 4, 10, 11, 12 네. 이때가 주가가 강세예요. 지금 시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하고 달리 중국은 이제 새로운 회기 시작을 3월 달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월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1월 1일부터 요 땅을 하지만 중국은 전인대라고 하는 이제 행사를 거쳐야만이 정식으로 이제 국가 예산이나 정책이 승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열리는 이 양회의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해의 계획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2월 달에 양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네. 또 양회의를 하고 나면 바로 각 부처들이 정책을 대거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2, 3, 4월이 이제 뭐 중국말로 얘기하면 뭐 춘지 자오동 그러는데 스프링 랠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있고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은 이제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치 행사를 다 10월 달, 11월 요때 많이 해요. 그럴 때 이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에 작년에 춘절 자금을 어떻게 방출했나를 보면 지금 춘절 자금 방출로 인한 단기금리 급등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2020년은 1월 25일이 1월 달이 춘절이었는데 그 지금 보시는 이 막대 그래프가 자금을 회수한 겁니다. 네. 그리고 흰선이 이게 이제 자금을 순수하게 얼마나 네트로 방출을 했냐는 건데 보시면 D-Day 24일부터 1월 7일부터 1월 22일까지는 이 자금 회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춘절 대비해서 돈을 계속 플러스로 푼 거죠. 그리고 춘절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금을 회수합니다. 네. 그래서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이제 풀린 자금을 회수한 게 요게 작년의 상황이에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2월 12일이 춘절이면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자금을 그 방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보시면 1월 23일부터 28일까지가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2월 18일까지 먼저 아마 춘절에 이번엔 자금 수요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회수를 해버린 거죠. 그게 이번 이제 금리 급등의 이유고 주가가 이제 속락을 했던 이유인데 보시면 단기금리가 지금 1일 물짜리, 7일 물짜리를 보면 2020년은 뭐 구정이 있어도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금년인데 이게 2%대 정상 수준에서 7%까지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열심히 일하려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친 거예요.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에 춘절하고 단기금리를 보면 춘절 전에 이제 그 금리가 살짝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금을 방출을 해버리면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15레이트가 노란색이 이제 휙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14억 명이 고향 가는데 그때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모양새가 아주 안 좋고 썰렁해지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뭐 1억 7천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28일 날 5,800억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1월 그 하순월에 매달 매일 한 1,000억씩 회수했던 거를 사실은 다시 다 되돌려 줘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 들어온 이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죠. 그럼 단기 금리가 확실히 꺾이는 그림이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이제 당국의 이 스탠스의 변화가 있는 거냐 없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중국은 뭐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안정화시켰고 또 경기도 가장 먼저 턴하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는 분명히 합니다. 네. 하는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회수하냐는 거를 요거를 이제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중국의 민영기업, 국유기업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신용을 좀 많이 풀었던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 당국은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기 전까지는 돈을 확 당기진 않는다. 그 대신 10월 달, 11월 달에 부도 때문에 과도하게 올려놨던 요 통화는 회수한다. 이제 요런 정도 시그널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뭐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 모드다 이러는데 이것은 단계적인 자금 회수인데 이것은 과잉 유동성을 제거한다는 것이지 긴축으로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정말로 이것을 확 줄이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고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물가가 아니라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취업한 사람들은 공장을 돌리지만 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고용 상황이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 코로나19 때문에 확 이제 낮아졌다가 조금 회복은 하고 있는데 정상 수준을 못 온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는 급격한 통화환수를 통한 기업의 이제 뭐 좀비 기업이든 우량 기업이든 부도가 나서 추가적인 실업자 나오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일드한 자금 회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맞고 최근의 금리 급등은 이것은 금융당국의 약간 오바였다. 네. 그리고 그걸 바로 이제 원상복귀를 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아까 모두의 제목에서 콜금리 급등을 지금 뭐 이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고 오히려 이 펀드 발매의 급증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수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펀드 발매를 하면서 이제 홍콩 주식을 대거 편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1월 말까지 해가지고 최근 그 7개월 동안에 이 우리 뭐 한국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후션깡통, 그래서 홍콩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1293억 위안 정도인데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나온 돈이 5899억으로 4.6배나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12월 달, 1월 달 지금 이때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2015년 그 4월 달, 5월 달에 한 달에 이제 그 발행된 펀드가 3,352억이 최고점이었지만 이게 지금 작년 하반에 7,900억을 찍더니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 4,250억가 사상 최대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펀드에 무지하게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한 적도 있지만 그 중국 정부가 이게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펀드가 100억 이상짜리는 1조 7천억짜리 이상은 발매하지 마라. 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2차 선용사들이 머리 써가지고 80억, 90억 이제 이렇게 발매를 하는데도 이게 지금 2월 달 들어서도 이틀 사이에도 이것이 뭐 발매하자마자 이게 1시간 만에 다 나가버리는. 그냥 완판.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 신청하고 있는 것들이 한 200개 이상이 지금 이제 웨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특히나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이게 그 북쪽으로 들어가는 돈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돈을 보면 북쪽으로 가는 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돈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돈의 5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대거 뭉태기로 지금 홍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홍콩의 수급은 순유입이 상당히 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중국 기관들의 네. 예, 매수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홍콩 시장을 전 세계 가장 높은 주가 상승폭을 기록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이유고, 그래서 잠깐 제가 한번 그 우리나라 중국 투자가들이 사는 종목하고 네. 최근 한 달간 이 외국인 네. 그리고 또 이제 홍콩 주식을 사는 경우에 있어도 중국 본토가 홍콩 주식을 사는 것하고 우리가 사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1월 한 달 동안. 화면 크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이게 후션깡통에서 그 금융주들을 하고 이게 이제 배터리 관련되는 주식을 좀 샀어요. 근데 지금 이 외국인이 많이 산 15개 후션깡통 종목 중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하고 겹치는 종목들을 보면 4종목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타일대로 사는 거고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부동산 주식도 좀 샀고 반도체 주식을 사고 LCD 주식 이제 요런 주식을 좀 사요. 근데 우리는 뭐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본 감봉리튬이나 윤규 주식, BYD, 그 항서제약, ZTE, 중국중면, 핑안보험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이 봤던 것은 포트폴리오 체인지가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아직 중국의 지금 상황 변화나 또는 홍콩 시장의 상황 변화를 한국 투자가가
그렇게 많이 인지하지 않고 있다. 사든가 그냥 산다. 네. 또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팔로우업을 이제 충분히 안 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산 종목이 지리자동차, 우리는 특이하게 알리바바를 두 번째로 많이 샀어요. 네. 그 다음에 BYD, SMIC, 탄센트, 샤오미 이런 걸 샀는데 중국 본토가 산 건 탄센트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부장님도 코멘트 한 적이 있지만 탄센트가 하루에 10% 시총이 7천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상한가서 붙는 그런 현상은 네. 중국 본토가 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4, 5% 상승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투안, 샤오미 이런 주식들을 좀 많이 샀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쳐다보지 않는 순우광학이나 안타체육, 화룸맥주 이런 회사들을 이제 중국 본토가 관심을 가져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신성장 쪽보다는 국영제 기업들도 국영제 있거든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그 이유는 예. 뭐냐면 중국이 지금 펀드기 때문에 대형 펀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전통산업이 테크에 비해서 많이 싸다고 본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있고 또 그런 대표 기업들을 담은 펀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들이 보면 그 분야에 다 1등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하고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많이 봐왔던 너무나도 익숙한 종목들을 이제 많이 편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다 아니다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이게 버블이 있더라도 돈이 빠지지 않으면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횡보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럼 돈은 한 군데로 몰리죠.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그래서 그 중국과 홍콩에 우리가 그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이제 우리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외국인의 시각, 중국 본토의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그 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